증시를 진단하는 방법으로 CNN 머니가 산출하는 FGI, 즉 공포 탐욕 지수가 최근 들어서 월가에서 강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와 또 투자자에게는 아직까지는 생소한 이 FGI, 지난 5월 중순 이후로 최근 들어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증시가 과연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할 수 있을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논설위원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중 간의 갈등이 방정식에서는 상수 A에 해당한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좀 강하게 띄워주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그 재밌는 게 언론끼리 싸움이 됐어요. 예. 아까 그 이영께서는 5가지 지표를 들어서 블룸버그가 아직 주가가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다는 데 대비해서 CNN의 그 FGS를 산출하는 CNN은 8가지 지표를 이제 CNN의 FGS 종합지까지 지수까지 포함해서 8가지 지표를 근거로 해서 주가가 바닥이 지난다는 이런 쪽이 돼서 시장에서 증시 바닥에서 이제는 언론에서도 바닥 논쟁이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재미나게 해서 저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아마 CNN의 FGS가 더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지수를 했는데요. 홍영과와 이영캐스터께서는 이렇게 블룸버그의 5가지 지표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표 가지고 좀 보는 시각이 월가에 좀 강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어제 미중 간 그 마찰, 낸시 페로리스 대만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 방문을 계기로 해서 미중 간 마찰에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서 증시에 뭐 급락 이런 표현을 쓰지 마십사. 이렇게 현안은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시장은 그렇게 미치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는데 반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현안이 컸기 때문에 그러나 의뢰껏 있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느닷없이 어제 1차 방정식 Y는 이꼬르 A 플러스 BX에서 미중 간 마찰 의뢰껏 있는 거다. 상수항이다. 시장이 훈련돼 있다. 너무 이렇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잉적으로 투자자를 분할하지 마라. 급락 표현을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이 한 4,800 정도 이렇게 사면서 21포인트 정도 올랐죠. 그리고 오늘 미국 증시에서 보면 다른 요인도 결부됐습니다는 어제 이렇게 3대 지수 중에서도 미중 간 마찰의 첨단 기술 전쟁이 가장 핵심인데요. 다우지수보다 사실 빅테크 업종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점이 향후 증시와 관련해서 중요한 대목으로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지적해드렸습니다. 오늘 3대 지수 지금 정영국 PD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는 3대 지수가 강하게 상승한 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지금 2.6% 정도 굉장히 빠르게 올랐죠. 그래서 어제 지적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리질런스, 탄력성이 있으면서 사실 그 주가가 강하게 반등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상태에서 미중 간 마찰의 큰 현안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게 아니냐. 투자 심리 지표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심리 지표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지는 게 지금 오늘 다루게 될 공포 탐욕 지수 아니겠습니까? 이 지수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가장 큰 요인이 또 인플레이션 정점론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인플레 정점론이 물 건너갔다 하는 이런 쪽의 진단도 있습니다. 사실은 정점론인 게 이게 추세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제 다우존스 지수가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인플레 정점론이 물 건너갔다는 쪽으로 들이대서 시청자분을 또 한번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오페크 플러스 정상회담에서 과거에 한 64만 배를 증산하던 것이 지금 10만 배를 증산했다. 상당히 줄었죠. 그럼 국제유가는 뛰어있죠. 근데 오늘 하락했죠. 왜 그러냐면 역시 경기 침체 우려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단적인 지표로 오늘 서비스 PMI라든가 이런 쪽은 3개월 만에 최고 수를 보였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 제조업의 PMI 지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서비스의 PMI 지수가 그렇게 크게 월가에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진 않는다. 중요한 지표는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MI 지수 좀 서비스와 함께 올라가긴 하겠습니다는 이게 경기 침체 우려를 희석된 건 아니다. 뭐가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오늘 원유 재고가 이례적으로 440만 배 이상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440만 배럴 이상 급증했습니다. 원래 저게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에서는 한 50만 배럴 하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습니다는
그 하해치 대비해서 급증한 것을 이렇게 보면 한 500마리가 급증했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오페크 플러스 정상회담에서 증산 규모를 줄인 겁니다. 저렇게 재고가 많이 찌고 경기 침체되고 경기가 둔화되면 재고가 쌓이기 때문에 증산을 수급 조절 차원에서 증산을 64만 배에서 사실 10만 배로 줄인 측면이거든요. 그런 것이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는 상태에서 국제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서부태양사 중진료가 $90 붕괴될 조짐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의 그 상품 시장에서 원유 시장에서는 90와 그래서 4 문제가 이렇게 굉장히 팁적으로 입술의 팁적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했는데요. 서부텍사스 중진료가 $90가 붕괴되느냐 이 여부가 관심이 됐거든요. 그러면 $90 수준은 어떠냐 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렇게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수준입니다. 올해 1월 한 말 수준. 그리고 시발유 가격이 미국의 전국 편역이 $5 이상 됐는데요. 오늘은 $4대로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 정점론이 그냥 살아있는 거죠. 6월에 그 인플레 정점론에서 어제 인플레 정점론이 물건 나갔다는 표현의 진단이 있습니다는 일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국제유가가 $90 떨어지고 시발유 가격이 이렇게 $4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인플레 정점론이 6월을 계기로 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이쪽이 되살아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페드 인사들의 각종 8월 달에 이렇게 사실 연준 회의가 없으니까 그냥 아주 신나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가장 페드 인사 중에서 이 강한 매파로 알려진 분이 물론 세인트루이스 총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1.5%포인트를 더 올린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청자분이 1.5%포인트 더 올린다. 그렇게 많이 올려? 할 때 지금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세 차례 연준이거든요. 왜 금리 인상 정점론이 힘을 부었냐면 사실 그 세 번에 의해서 1.5% 미국의 페드 인사 강한 매파거든요. 가장 매파거든요. 이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 정영국 PD가 속보로 비춰주고 있습니다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7월 달에 0.75% 올렸죠. 그럼 이제 9월 달에 0.75% 가져간다. 그러면 11월 달, 12월 달에는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0.5, 0.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0.75% 그대로 정점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9월 이후서부터 0.5% 가져간다 하면 0.5, 0.5, 0.5 가져가서 1.5%. 그러면 이 수치는 1.5%는 굉장히 시청자분한테 많이 오지만 올해 아닙니까? 올해. 9월에 올린다는 거 아니겠죠? 9월에 올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월가에서 0.75%포인트 올린 것은 정점이다. 이건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정점론, 인플레 정점에 물 건너갔다 하는 이런 시각에서 어제 다우존스 지수를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은 오늘 여지없이 이렇게 빗나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오늘 투자 심리가 이런 쪽을 작용해서 투자 심리가 강하게 빠르게 회복됐는데요. 오늘 투자 심리가 나중에 비춰지겠습니다는 CNN FA 지수가 4개월 만에 공포 단계에서 중립 단계로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4개월 만에 중립 단계에서 이렇게 됐다 하는 측면에서 페드가 3월 달에 사실 첫 금리 인상할 때 이 FA 지수가 가장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4개월 만에 이게 중립 단계로 가다 보니까 투자 심리 자극적 표현에서 오늘 아마 FA 지수가 제가 그 정영국 PD님께 방송 온 거를 이렇게 만들 때 45인데요. 나중에 비춰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0으로 그 이후에 덧발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투자 심리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관심 사항은 오늘 오펙 플러스 정상회담에서 증산 규모를 10만 배로 그치다 보니까 역시 바이든이 성과가 없었다. 중동 방문에 성과가 없었다 하는 측면이 미국의 정책 문제에서 쟁점이 되고 있고 이것이 중간 선거가 앞두고 있는 이런 바이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국민의 표심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겠다 하는 것이 워싱턴의 정치 전문 아주 그 전문 허리너크에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 시청자분이 향후에 유가와 관련해서 또 중간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인트루이스 총재의 금리 인상 1.5%포인트 발언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최근 FGI, 방금 얘기해 주신 이 Fear 그리드 인덱스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최근 이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블룸버그는 5개 인덱스를 거해서 주가가 아직 바닥은 좀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된다. 근데 뉘앙스 자체는 그렇게 근접했다는 식으로 저는 비쳤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그냥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바닥이 멀리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근접해. 근데 아직은 바닥에 머무르지 않았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코노테이션이 들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 CNN 입장에서는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는 FGI 지수죠. 이 지수가 산출하는 데에서는 7가지 객관적 지표를 산출합니다. 나중에 이제 중요한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그래서 7가지 구성 항목에 종합적인 CNN FI 지수에서 8개의 지표가 해당되거든요. 일단 종합적인 지표의 산출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0에 근접할수록 극단적 공포에 되고 100에 간접할수록 탐욕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올해의 그 3월 페드 회의의 첫 금리 인상할 때 이것이 상당 부분 전환점이 되는데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수치 50이죠. 50은 여기에 중립 단계다. 저기저기 없고 가장 낮은 점에 최근에 낮은 점이 5월 2일입니다. 그게 7입니다. 7. 아주 극단적 공포죠. 예. 가장 낮 4월과 7월의 가장 낮은 점 그게 7월입니다. 5월 2일입니다. 7로 해서 극단적 그죠?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한다면 저 추세선을 딱 그릴 때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는 거죠. 강하게 회복세를 보이는 겁니다. 그때가 5월 7일이 어떤 시점이냐면 미국의 증시 붕괴론이 나오고 일부 극단적 전문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무슨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증권사의 그 D증권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U증권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를 앞두고 2050까지 떨어진다는 전망. 또 뭐 하는 사람은 내가 좀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예. 1800까지 떨어진다는 이런 시점의 조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이 시청자분이라든가 뭔가 투자자를 어려울 때 재산이 많을 때 가슴에 목을 베는 목을 치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이게 강하게 반론을 얘기한 시점이 조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그러나 FGIS가 5월 12일 날 7에서 지금은 8월 3일 50까지 극단적 공포의 상태에서 지금은 중립 단계로 뉴트럴 단계로 이렇게 되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3개월 만에 그 중립 단계를 된 것은 4개월 만에 중립 단계를 된 거고 그다음에 아주 극단적 공포에 5월 10일 대비해서는 저게 빠르게 상승하는 거다. 그래서 미국의 증시에서는 미중 간 마찰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강하게 회복되다 보니까 자 하반기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언론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상태에서 블룸버그는 그러면 전통적으로 보면 블룸버그와 CNN과는 좀 정치적으로 예. 트럼프 시절부터 갈등을 빚었죠. 예, 근데 이제 블룸버그는 5가지 지표를 들어서 아직 저점은 좀 이르다 하는 이런 쪽이 돼서 오늘 이 지표 가지고 저는 CNN 가지고 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올해 상반기부터 상저하고를 좀 자주 얘기해 주시긴 하셨죠. FGI가 7개의 객관적인 지표로 산출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7가지 지표가 다 다를 수는 없습니다. 예. 근데 시청자분 입장에서 가장 뭐 구성 항목 중에서 좀 핵심적인 핵심적인 부분을, 지표를 예. 보면 역시 FGI 산출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시카고의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가장 핵심적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FOMC가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빅스 지수가 35대로 치솟았습니다. 공포지가 치솟았다는 것은 사실상 이것은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의미를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미중 간 마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 21일 내외에 이게 이제 하도 변동하니까 예. 20 내외로 이렇게 지금 21이죠? 20 내외로 이렇게 8% 되겠습니다. 나빠졌나요? 예. 아주 많이 떨어졌죠.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미중 간 마찰 해가지고 급락한다, 증시가 폭락한다 이렇게 진단하는 뉴스였습니다는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렇게 빅스 지수가 8% 정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하루에 그것도. 근데 추세적으로 보면 35에서 지금은 20 내외로 떨어진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 이 빅스 지수 20 내에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추세선 20일 이동평균선에 거의 근접하고요. 50일 이동평균선도 근접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지적적 이유에서 빅스 지수의 격변의 시대가 지금 오늘부로 사실상 종료된 게 아니냐. 물론 빅스 지수는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많이 변동되겠습니다는 예. 그런 쪽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빅스 지수에 민감한 3대 지수가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빅스 지수는 경기 문제에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실물 경제에 이렇게 침체 우려 이것이 빅스 지수를 끌어올리는 좀 공포심을 올리는 이 문제가 되는데요. 한마디 말씀드리면 유동성이 추락할 때
금리 인상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 부분은 빅스 지수를 공포 단계를 끌어올리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특징입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가 한 가지 느려진데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자 금리 인상 문제가 좀 도저히 된다면 이 문제가 더 호재가 되겠죠? 예. 그걸 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둔화라든가 또 이렇게 대만 사태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하반기에 우리가 지적했던 인도가 인구 면이라든가 경제 성장률 면에서 중국을 추월하다 보니까 인도와 중국 간의 국제 분쟁 지금 이제 텔레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하거든요. 왜냐하면 알케이다 2인자가 지금 이렇게 예. 사망하는 소식으로 인해서 그 아프가니스탄도 중국과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파키스탄도 같이 연결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쪽에 지금 지정학적 위험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험보다 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걸 지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빅스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소지는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지표 FGI인 것 같습니다. 이 FGI의 가격 탄력도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시장 모멘텀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우리가 S&P 지수는 나스닥과 그다음에 다우존스 것처럼 지금처럼 차별화가 될 때는 그 종합적으로 S&P 지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S&P 지수의 시장의 탄력도 에너지 같은 경우는 125일 이동평균 수치로 본다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봅니다. 이격도 문제. 근데 S&P 지수가 3개월 만에 125일 이동평균 수준, 여기 한 4천 내외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로 근접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빠르면 이번 주에 빅테크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실적 계산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번 주 중으로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할 가능성도 이렇게 여기서 하향이 아니라 상향입니다. 예. 상향입니다. 상향 돌파할 가능성도 이렇게 시장 에너지의 회복력, 리지던스 문제에 대해서 블룸버그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시장 에너지 지표를 시청자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는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신저가 지수를 대겠습니다. 요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사실 증시가 침체하는 정도가 적다는 얘기죠. 근데 이 문제도 사실 5월 중순을 고비로 해서 하락세가 사실 멈춰지는 이런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올해 5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극단적 비관론이 나오는 이런 상태에서 증시 저점론이 그때부터 불었던 겁니다. 그때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당시에 그 테슬라를 그때 당시에 사셨으면 아마 주가를 많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가 트위터가 적대적 M&A를 이렇게 처리하는 단계였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자 우리가 천슬라 가능할까 하는 그 제목으로 방송 먼저 기억나실 겁니다. 예. 사실 그때 테슬라를 샀다면 대단히 그 돈을 많이 버셨을 겁니다. 650달러에서 지금 900달러가 넘었으니까 그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5월 중순을 교비해서 52주 신고가 대비해서 신저가 이렇게 하는 하락세가 멈추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종합한 S&P의 가격 모멘트로 보면 아직까지는 불안 요인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 지금의 CNN FG에서 구성 항목의 두 번째로 중요한 이런 S&P 25일 이동 평균선 가지고 포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가격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가격도 중요하지만 사실 거래량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 지수가 블룸버그에서 많이 그 저점이 아직 이르다 하는 시점에 가장 큰 지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반응이 가격이고요. 예. 그다음에 프라이스가 먼저 반영하고 ኳ인티티가 나중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저점에 대해서 불안 요인이 있다고 이게 말씀드린 것은 거래량 지표가 아직 회복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격이 먼저 하고 거래량이 이렇게 나중에 산출된다면 나중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생각하는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 이게 월가에서 블룸버그와 CNN 간에 이런 지표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 지표 가지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소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는 이게 미국에서는 그 거래량의 모멘텀 지수가 아시겠습니다는 맥라인 거래량 지표입니다. 이게 MVSI 지수라 해서 이게 어떻게 산출하냐면 하락 종목 거래량 대비해서
상승 종목의 거래량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이건 명확히 아시겠죠? 예. 하락 종목 거래량 대비해서 상승 종목 거래량이 명확히 아시겠죠? 이건 더 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근데 이것이 올해 3월 이후서부터 극단적 공포가 나오게 됐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인이거든요. 자, 지난 3월 이후서부터 이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코스피 거래량이 거래 대금이 4조 정도까지 한때는 작년 1월 달거든 40조가 돼서 예. 10분의 1 토막해서 4조 정도까지 해서 증권사가 지금 어려운 점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와 관련돼 있는 건데요. 이게 최근 상태에서는 하락세가 멈추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저점 논쟁에 이렇게 논쟁이 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식 투자가들 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가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 아직까지 개인적인 이 투자가들은 아직까지 증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뛰어는 단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격은 이미 거래량의 선행지표에서 가격은 이미 회복세를 됐고 거래량은 하락세가 멈추는 단계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거래장 측면에서 시장 에너지가 축적되는 시간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 또한 빅테크 업종의 상승하는 모습을 따라서 거래량도 상승세로 본다면 이제는 그때는 저점을 통과했다. 그래서 블룸버그와 CNN 간에 이렇게 저점 논쟁 가지고 서로 다른 견해를 빚는 시각도 이제는 이렇게 거래량만 회복된다면 증시가 저점을 통과했다 하는 이런 시각이 대부분 다 확인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서머랠리와 베어마켓 랠리 그 경계선 어딘가에서 서머랠리 쪽으로 좀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채권 시장도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최근 증시와 채권 시장의 이 자금 이동이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네, 서머랠리 표현은 제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예. 사실 뒤늦은 서머랠리와 베어마켓 랠리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랠리라는 건 뭘까? 서머랠리도 뒤늦은 서머의 랠리도 그다음에 베어마켓 랠리도 베어마켓 랠리지 않습니까? 예. 랠리는 추세거든요. 근데 어제 미중 간마찰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하루 떨어지고 그 전날 코스피가 12포인트 떨어져서 베어마켓 랠리가 종료됐다. 하루 만에 이게 랠리라는 표현과는 어감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증시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 잘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전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도 포함해서 이렇게 랠리라는 표현이 하루의 움직임 가지고 끝나냐 아니냐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여기서 공공하게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시장 모습은 에너지 가지고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변동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미중 간 마찰이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본질적으로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느냐 더 기본에 충실해서 그런 걸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급락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급락, 상수항이다. Y는 이퀄 A 플러스 BX에서 A 상승, 의뢰가 있는 거다. 예. 의뢰가 있는 거다. 오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저점으로 볼 때는 주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분한테 좀 재산을 벌기를 바라는 사람이니까 좀 저점을 통과했다 하는 쪽에 지표들이 많이 보여준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자금 이동으로 나오는 거죠. 예. 자금 이동으로. 어제 누가 그랬습니다는 돈의 흐름은 이렇게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그 중에서 증시의 채권과 증시 수익률을 가지고 판단하는데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 뒤쪽에 한국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증시 수익률이 20일간의 평균치를 이렇게 파악하는데요. 7월 회의 이후서부터는 사실 채권보다 증시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시 수익률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사실 그 채권과 증시 간의 자금 이동도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채권에서 증시로 이동되는 것을 Great Rotation이다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채권에서 증시로 이렇게 이동되는 것은 Money Move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국내 언론에서는 증시에서 예금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통 Money Move라는 표현을 쓰고 거꾸로 움직이는 것을 죄송합니다. 예. 이 예금 금리에서 증시로 이동하는 것을 이제 Money Move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증시에서 예금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영무부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시청자는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Great Rotation과 그 다음에 Money Move는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증시와 채권, 안정자산과 위험자산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채권에서 증시로 오면 Great Rotation, 그 다음에 이게 안정자산 증시로 오면 Great Rotation. 사람은 돈 벌기를 바라기 때문에요.
근데 그 증시에서 채권을 건 머니 무브 이렇게 되는데요. 국내 언론들이 이렇게 이런 용어의 태생적인 오리지널 씬을 사실 무시하고 그냥 증시에서 예금에서 증시로 오면 머니 무브 이건 이 뉴머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증시에서 채권 은행역으로 보면 영무부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는 그게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분기를 전환적으로 해서 그동안 머니 무브 증시 채권 쪽을 하는데 채권 증시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증시 쪽으로 다시 오는 그레이 로테이션에 이렇게 서로 설왕설래는 조짐이다. 그러나 머니 무브에서 그레이 로테이션 쪽으로 이렇게 가는 이 모습에서 아직 전환점을 통과했느냐 하는 것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레이 로테이션이 많아지는 것은 최근의 분위기가 증시 분위기가 빨리 개선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에서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듣기만 해도 좀 기분 좋은 소식이긴 하네요. 네. 네, 끝으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FGI 인덱스를 국내 증시에 대입한다면 어떤 상황입니까? 네. 똑같은 지표로 한국의 FGIS를 산출해 보니까요. 분명 것은 7월 그 FMCU 이제 개선되기는 미국과 똑같이 예. 올해 5월 이후서부터 이제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는 미국보다 앞서느냐 안 앞서지냐 한 것을 보겠습니다. 7월 회의서부터는 미국 증시보다 우리 FGIS가 빠르게 개선되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어제 외국인 자금 보겠죠? 그래서 자막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7월 FMC 회의가 7월 우리 시간으로 28일 오전에 끝났죠. 예. 새벽에 끝났죠. 자, 많은 사람이 한미 간의 금리가 역전됐죠. 미국이 상당 기준으로 보면 2.5%, 한국은 2.25%니까 자금 이탈된다. 또 증시의 그 붕괴를 얘기하는 사람이 자금 이탈된다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연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조 5천억이 들어왔습니다. 4거래일 연속해서 1조 5천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어제도 국회 토론회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는 의뢰권 얘기하지 말아라. 한미 간 금리 역전돼서 자금 이탈되기 때문에 외환보를 더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교수들이 했는데요. 하지 말아라 그거.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한미 간의 금리 역전이 된 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본 줄기차게 4일 연속 1조 5천억이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주가가 어제도 이제 21포인트 올랐습니다는 결과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배경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고. 그다음에 과거에 그 IMF에서 국별 전망을 할 때 올해는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 괜찮습니다 하는 것도 아마 말씀을 기억하셨죠?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강하게 부각하고 있는 인도, 브라질 이런 걸 내일 캐리 자금의 가정에서 유로 캐리 자금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만약에 브라질 헤어라로 이게 투자했을 때는 얼마나 벌까? 올해 이 장세에도 불과 40% 벌었습니다. 내일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FGI 지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